가게를 하나 인수하고 싶어도 사기당할까봐 무섭고 또 권리금 눈탱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업 초보인 분들이 리스크 없이 가게를 시작하고 싶으니까 인수 창업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동안 제가 채널에서 인수 창업에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면서 적당한 권리금이 도대체 뭐냐, 가게 인수 시의 주의점은 무엇이 있냐, 이런 문의들이 많았어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3개의 가게를 성공적으로 인수를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컨설팅도 수차례 성공을 해보면서 알 수 있었던 가게 인수를 위한 필승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료급 노하우를 좀 몇 가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금 기준을 보통 어떻게 산정하나요? 월 순이익 곱하기 한 1년에서 1년 반, 그러니까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산정을 보통 하죠. 업종마다 물론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게 범위가 좀 넓은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 순이익이라고 한다면 권리금은 3,600에서 5,400만 원 정도, 12개월 그리고 18개월 이렇게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순수익을 누가 정하냐는 거죠. 바로 매도인이 정하는데요. 사실 그래요. 양도인은 권리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테고요. 양수인은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이러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권리금을 협상하는 그 지점에서 데이터가 아니라 주장이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보통 매출을 포스기 매출을 보여주거나 수기로 작성한 장부를 보여줄 때도 있고요. 엑셀로 정리한 장부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조작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인카드 몇 장 빌려서 매일 긁으면 그만이에요. 그거 모르고 가게를 인수했다가는 권리금 눈탱이 맞고 심하면은 가게 하나 인수하고 진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권리금을 지불하는 기준은 매도인의 주장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 기반이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절대 망하지 않는 가게를 해야 된다. 사실은 수익과 지출을 100%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매도인의 주장을 사실로 바꾸는 검증 시스템을 제가 2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단계, 매출 검증입니다. 매도인이 엑셀로 만든 장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월 매출 3천만 원 정도 돼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장님, 최근 1년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떼주세요. 이게 모든 검증의 기준이 될 겁니다. 매도인이 보여주는 포스 매출, 그리고 수기 작성한 장부, 혹은 뭐 엑셀로 작성한 그 장부 모두 사적 문서예요. 그런데 과세표준 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공적인 문서죠. 그래서 해당 사업장이 국가에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세금을 내겠다라고 신고한 법적인 기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사장 입장에서 세금을 덜 내고 싶을까요? 더 내고 싶을까요? 당연히 덜 내고 싶겠죠. 그 말은 과세표준 증명원에 찍힌 매출을 사업장에서는 줄였으면 줄였지 늘리진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표준 증명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매출은 이 가게의 객관적인 매출 규모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이 과세표준 증명원을 기준으로 삼고 매도인이 제시하는 다른 모든 자료를 교차 검증해야 됩니다. 포스기 매출, 카드사별 매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 플랫폼 매출, 이런 자료 전부 다 달라고 하세요. 이거를 왜 하냐면 매도인이 주장하는 약간은 뻥튀기 됐을 수도 있는 그 매출, 그리고 실제로 신고된 매출 사이의 차액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월 매출 3천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세표준증명원에서 신고된 매출은 월 평균 2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장님, 이 차액 1천만 원은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이때 매도인이 할 수 있는 말은 뭐 뻔합니다, 사실. 현금 매출이라서 신고를 누락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증빙되지 않은 현금 매출을 우리가 믿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 1천만 원, 이게 바로 여러분이 권리금을 깎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고요. 권리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증명되지 않은 매출 1천만 원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은 당연히 권리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의 협상 카드가 됩니다. 만약 이 모든 증빙 자료들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 가게는 그냥 하지 마세요. 2단계는 지출 검증입니다. 제가 예전에 매장 중에 하나를 잘못 인수해서 2억을 날린 적이 있다라고 몇 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이 2단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출 분석 방법을 통해서 차익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로 잘 권리금도 깎았어요. 근데 지출을 제가 매도인이 정리해준 그 엑셀 파일을 너무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월세, 인건비, 뭐 관리비 이런 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거를 믿어버린 거죠. 근데 가게를 인수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똥 떨어졌죠. 다시 분석해보니까 매도인이 준 그 지출 엑셀 파일이 지출이 가장 적게 나간다 할 기준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매장을 넘기기 직전에 일부러 인건비를 확 줄여놨더라고요. 그때 돈을 많이 잃었죠. 그래서 레슨비를 진짜 크게 주고 크게 배웠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경험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지출입니다. 지출 확인할 때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장님, 사업용 주거래 통장 1년치 거래 내역 다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거래 내역을 받았으면 여기서 제일 먼저 월세나 인건비 같은 눈에 보이는 큰 지출들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실제로 매도인이 주장하는 지출과 1대1로 잘 비교를 해보면서 좀 차이가 나는 건 없는지 이런 걸 꼬치꼬치 다 캐물어 가면서 분석해야 돼요. 그렇게 지출이 큰 것부터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 거래 내역서를 보면서 매도인이 잊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그런 비용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글에 뭐 예를 들면 카페 운영 지출 내역, 아니면은 식당 고정비,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지출 항목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다 긁어 모으세요. 예를 들면 뭐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료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매도인이 일부러 누락을 할 수도 있겠죠. 1년에 한 번 내니까 안 보이잖아요, 잘. 아니면 제일 중요한 세금 같은 거, 그런 건 매도인이 잘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뭐 장비 수리비도 있을 수 있죠. 또 정화조 청소비, 뭐 방역비, 캡스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매달 자잘하게 나가는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거래 내역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출 내역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통장 내역 1년치 아까 받은 거랑 하나하나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찾아낸 추가 지출 하나하나가 권리금을 더 깎을 수 있는 그런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단계 매출, 그리고 2단계 지출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그런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창업 초보자 100명 중에 90명은 이대로 안 하고 결국에는 권리금 눈탱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조급함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대로 과세표준증명원, 1년치 통장 내역 이런 거 요구해서 며칠 밤새워 분석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매도인이나 중개인이 그냥 기다려 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장님, 지금 이 가게에 보려고 줄 섰어요. 오늘 계약금 안 거시면은 내일 바로 이거 나갈 겁니다. 이렇게 재촉을 할 거예요. 지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에 90% 이상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모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다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포모에 휩싸여서 제가 알려드린 검증 시스템을 스킵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쓱쓱 훑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좋은 가게를 인수하려는 것, 그리고 그 좋은 가게를 권리금을 싸게 인수를 하려는 거잖아요. 좋은 가게를 인수를 못하거나 혹은 권리금을 싸게 인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조급함을 버리셔야 돼요. 저는 1년이 걸리더라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1, 2단계를 100% 통과하는,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립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매도인이라면 알짜배기 돈 잘 벌리고 있는 매장, 그거를 쉽게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매장을 왜 팔려고 하겠어요? 웬만하면 제가 그냥 운영을 했죠. 아니면 지인을 주거나. 이렇게 알짜배기 좋은 매장 찾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걸러내야 돼요. 검증할 시간이 없고 막 쫓겨서 급하게 인수한 가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폭탄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의 그 유명한 조언 기억나시죠? 좋은 매물은 시장에 계속 나옵니다. 급한 마음에 내 전 재산을 도박에 걸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검증 도구가 있어요.
첫 번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매출을 검증하는 방법. 두 번째는 1년치 통장 내역으로 지출을 검증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급함을 버리는 그 마음가짐이죠. 이 세 가지를 갖추고 가게를 인수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한 매장이라면 여러분은 매도인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짜배기인 가게, 그리고 그 알짜배기인 가게를 좋은 권리금으로 인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권리금은 매도인이 부른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검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실제 순수익을 예측하고 팩트와 정보로부터 권리금을 오히려 제가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오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분명 좋은 가게를 인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목표는 대박이 아니에요. 절대 망하지 않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퇴사하지 않고도 돈을 벌면서 나중엔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번 수억 원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몇 번 되돌려보면서 잘 숙지를 하시고요. 나중에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 이런 좋은 영상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제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들 많이 공유할 텐데요.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또 좋은 노하우와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봬요.